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 10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 때 이제 혹시라도 마진이 안 좋아졌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이러면 주가가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구독자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에게 도움이 될 사연을 우리 구독자분 39세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딱 지금 타이밍에 공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저는 3년 전부터 테슬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39세 아줌마입니다. 3년 전이면 우리 지금 테슬라 주가의 5년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이 253달러니까 오늘 촬영 날짜 10월 17일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이때 테슬라 투자를 처음 했다면 아주 좋은 시기에 투자하셨네요. 2019년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친하게 지내는 언니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던 어느 날, 언니는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 읽고 있던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주식 투자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어떤 언니를 만났으면 뭐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다가 시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 언니가 2019년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준 거나 다름없네요. 저는 주변 사람들 중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 중 바이오 주식 3상 통과를 바라다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 너무 안타깝죠. 하필이면 가까운 지인 중에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람에 그냥 주식 투자가 안 좋은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우연히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던 주식 투자라는 것은 바이오 주식이 전부였대요. 주식 투자 쪽에서 봤을 때는 금융 문맹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차트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봤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차트만 봐도 지금 15,000원에서 69,000원까지, 삼성전자가 최근에 2021년 이후로 이렇게 횡보 하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10년을 놓고 보면 4배 이상 상승했네요. 피디님, 4배 상승이면 10년 투자해서 어떤 겁니까?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아름다운 주가 차트를 보고 증권사 앱을 깔고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할 거야. 정말 큰맘 먹고 시작한 거지. 그리고 한 주라는 정찰병을 딱 보내서 발을 딱 디뎌놓고 주식 투자가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만 원씩이라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매수해 나갔습니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주식 투자로 인해서 하루에 10,000원, 1년으로 치면 365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요, 1년에 12%만 수익이 나면요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투자해서 하루에 10,000원 버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꿈같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 우리나라에서 1등은 삼성전자인데 세계에서 1등은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재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언니는 애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 애플 한 개 기업의 시총이 더 크다는 사실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시총을 합한 것보다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의 시총이 더 크다는, 이거를 보고 놀랬대요. 누군가는요, 이거를 듣고 애플이 거품이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애플이 그만큼 대단한 회사구나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작은 운명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분은 좋은 쪽으로 놀란 것 같아요. 애플, 미국 주식, 그건 어려운 거 아닐까? 그렇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영어를 잘해야 할 수 있는, 너무 정말 진짜 순수하던 시절이시구나. 근데 대부분 이럴 것 같아. 증권사에 가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걱정과 궁금증들은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가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 이후 애플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좀 떡잎부터 다르신 것 같아요. 수많은 주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 IT 기업, 4차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는 운이 좋게
좋게도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날이 많았고 얼마 안 돼요 20에서 30%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 몰랐다니 이거 정말 레파토리 같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더 빨리 사고 싶은 조바심이 생겼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딱 발을 디뎠는데 주가가 확 올라버리면 사람 심리가 더 많이 사고 싶어. 반대로 내가 처음에 딱 사고 떨어져 버리면 안 사지, 또는 팔고 나가버리지. 근데 지금 이분은 사자마자 올라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의 심리, 더 많이 사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락해 있기가 매일 반복되자 이때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 이 19년도에 언니하고 미국 주식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2019년 말부터 해서 미국 주식을 하나하나 사 모아가고, 이건 테슬라잖아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살 때마다 오르니까 20에서 30% 수익을 이때까지 거둔 거야. 그러고 사람 심리가 여기에서 더 많이 사고 싶어지는 거지.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여기 테슬라 고점에서 지금 보면은 이 하락이, 피디님, 간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간지러워 보이잖아요.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 하락까지요,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70%잖아요. 이 구간이랑 하락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한 지 6개월도 안 되신 분이 이 70% 가까운 하락을 맛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면 망한다고 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금만 대봐라, 진짜 레파토리죠. 다 팔고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면 이때가 얼마나 대단한 기회예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잖아. 우리 미래 사람들이 봤을 때요. 사면 살수록 무조건 다 수익이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매일 빠지기만 하던 주가가 어느 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원금이 되었고 저는 다짐했던 대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시기였죠. 이때 이 시기가 급격하게 빠진 만큼 이만큼 빨리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원금이 회복되니까 다 팔아버린 거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다 매도하고 정상 금액을 보니 30만 원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닌데 계좌에 돈이 불이 났네. 역시 주식 투자가 답인가? 다시 투자해야겠다. 이분은 제가 볼 때 되게 긍정 마인드가 강해요. 30만 원 수익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19년도에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좌 개설을 하고 매일매일 주가 차트 보고 공부하고 전전긍긍하고 1년 동안 했는데 꼴랑 30만 원 수익이 났다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노동한 게 없는데 30만 원 수익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투자해야겠다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꾸 상황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쓴맛을 본 터라 조금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애플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우상향한 아름다운 애플의 주가 차트를 보다가 몇 배로 확대해서 주가 추이를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기업의 주식도 크고 작은 하락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플 차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았겠죠. 이때가 1983년입니다. 0.9도 아니고요. 0.09달러인 애플이 약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오늘 가격 178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몇 배입니까? 0.09에서 100배면은 9달러예요. 1000배면 90달러예요. 한마디로 40년 동안 200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펼쳐봤더니 여기에서부터 여기 꼭지점 2007년 6달러에서 다시 6달러 될 때까지 2년이 걸리고요. 여기 꼭지점이 2012년이잖아요. 이때가 2012년 20달러에서 다시 20달러가 될 때까지 또 2년이 걸리고요. 여기도 꼭지점 2015년 30달러에서 다시 30달러까지 될 때까지가 2년. 이렇게 2년을 기다려도 그냥 원금인 경우들이 무수히 매년 반복, 계속 반복. 그걸 다 버티고 나면 40년간 20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위대한 기업만 찾았다면 그거를 이분이 확대해서 펼쳐보면서 바로 캐치한 겁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저 깊은 하락과 지루한 행복 구간을 다 버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아마 본인은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좀 재능이 있다는 걸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물음표, 언니에게 처음부터 첫 번째 질문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면 전 세계 1등 기업은 어디야? 라고 물어본 것부터가 다르고요. 이런 상황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이 질문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장을 얼마나 확신해야 저 하락을 버티며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무나 못해 라고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40년 동안 2000배의 수익을 나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뭘까를 지금 공부해 가고 찾아가는 과정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래서 그 기업의 성장을 얼마나 확신해야 저 하락을 버티며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찾고 투자해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가려면 정말 그 기업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기업과 CEO, 그 다음에 비전을 200% 확신을 하면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주식 용어에서는요, 절대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이유 이제 알죠? 왜 그렇습니까? 증권사들이 해놓은 덫이다. 정확합니다. 그게 덫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우리보다 나은 주식 전문가죠. 주식 전문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하길 바라지. 그래서 투자사나 전문가나 또는 기관들이, 이 개미들이 주식에 대해서 통달하고 장기 투자를 다 알아버리면 주식시장이 운영될 수가 없잖아. 그럼 다 위대한 기업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덫을 만들어 놓은 용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덫이 있는 거지. 만약 2003년에 애플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더라면 지금 7억이네. 2010년에만 샀어도 31배. 불과 13년 전입니다. 애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엄청난 산들이 그려져 있지만 축소해서 보니 결국 우상향하고 있었고,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실로 엄청 낮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 책, 블로그 등을 찾아보며 미국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니 여러 종목들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종목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54개 종목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54개 종목을 보유하게 되었대. 아, 처음에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쭉 갔으면 되는데,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앞으로 유망한 종목 10선, 앞으로 로봇 주식이 유망할 거니까 로봇 주식 세 종목은 알고 가자.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 제2의 테슬라를 찾자. 월가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땡땡땡 회사, 그거 다 본 거야. 그 영상을. 그 영상을 다 보고 54개 종목을 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2021년부터는 테슬라에 거의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깨닫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학습이니까요. 하지만 아쉬움은 있죠. 왜 이분이 다시 또 돌고 돌아서 테슬라에 올인하게 됐을까?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도 터지기 전에 테슬라에 처음 투자하셨던 분이 다시 돌고 돌아서 2021년도에 테슬라에 올인하게 된 건,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 이때 테슬라를 처음 이분은 매수를 했고, 이 하락장을 버티다가 이때 매도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때 매도했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고통받은 거에서 해방됐죠. 이제 테슬라는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다른 좋은 종목이 뭘까 찾다가 54개 종목을 만나게 된 거지. 이분이 54개 종목을 만나는 동안 테슬라는 여기에서부터 21년도까지, 이때까지 얼마가 오릅니까? 이분이 판 시점이 55달러면 이때까지 다시 200달러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내가 팔고 났는데 4배가 올라버린 거야. 돌고 돌아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야, 뭐야, 테슬라가 맞았네? 내가 그때 파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것들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 주가로 인해서 50달러가 200달러가 돼서 4배가 오르니까 내가 공부한 것과 테슬라의 비전이 맞는 거구나.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그 비전을 보잖아요. 이 비전이 맞는 비전인지 틀린 비전인지를요, 자기도 모르게 주가로 판단합니다. 이때 아마 테슬라가 떨어져 있었다면 처음에 이때 테슬라를 인정했던 그 비전을 부정할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올라 있으니까 역시 테슬라가 맞구나. 지금이라도 투자하자. 하지만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지. 또 2년을 돌고 돌아온 겁니다. 분할 전 900, 1000, 1100달러 매수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큰 돈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이게 정말 과학인 것 같지 않으세요? 하필 그 시기에 큰 돈이 생겼답니다. 그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죠? 이 시기에 기가 막히게 모든 투자자들은 큰 돈이 생깁니다. 13개월간의 처참한 하락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딱 13개월간이죠. 하락하는 동안에도 소량이지만 매달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와, 이거는요, 2020년에 코로나 하락장을 경험해 본
학습 효과네요. 다음 주에는 오르겠지, 다음 달에는 오르겠지, 희망을 갖고 버텼습니다. 100불대에 접어드니 정말 멘붕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잘 참고 있던 남편도 주가가 100불 초반까지 내려가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1100달러대에서 큰 돈이 생겼으니 그때 아마 목돈이 들어갔을 거고 100달러면은 거의 75% 하락을 그냥 온몸으로 맞은 거네요. 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자고 한 터라 하락장에서 그런 죄인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확신하면서도 막상 자산이 반토막 나고 또 하락의 끝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니 점차 원금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하락장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있을 투자 인생에 백신이 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투자 여정에 박 대표님, 정 교수님, 리스펙님, 워렌 범핏님 같은 유튜버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주세요. 슬프고 무서웠던 하락장의 경험을 겨울왕국 OST에 맞춰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락장 몰아친 계좌에 수익금 하나 없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바로 서학개미. 시장에 부는 바람 거친 폭풍을 피할 수 없어 애를 써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지마, 트위터 인수하지마, 금리 인상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락장 주가 매일매일 떨어져. 반토막 언제부터 반등할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락 몰아쳐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지금 이 기회겠지.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이젠 겁나지 않아. 몇 개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위기 이용하고파 반값이 다 생각하고 살래. 물타다 이젠 불을 뗄 수도 없어. 돈 없어 소수점이라도 살 테야. 집 대출 받아주면 할래. 폭락 몰아쳐도. 내 손은 고점에서 매수를 했고 하락장 휘몰아치며 반토막 나버렸네. 열심히 추매해서 평단 낮췄지. 이제 올라가려 해 정고점을 향해.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다 잊어 무서웠던 그 하락장 당당히 상승하리라. 누가 뭐라 해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니까. 와, 피디님, 네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직접 부른 것 같아. 이 티티코코라고 이분이 유튜버신 거야. 이 채널이 이분이 운영한 채널이에요. 테슬람들을 위한 노래 채널이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눌러보면 지금 우리 방금 들은 노래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 노래도 제가 한번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테슬라를 주제로 개사를 해서 그때그때 어떤 본인의 감정을 담은 이야기 같아요. 테슬람들을 위한 채널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 번씩 다 방문하셔가지고 이 노래 한번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먼저 읽고 나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2022년도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 하락장, 끝도 없을 것 같던 그 하락장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또 폭락하는 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영상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2019년에 언니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알게 되고 20년도에 코로나 하락장을 경험했죠. 22년도에 13개월간의 하락장을 경험했죠. 그리고 미국 주식 54개의 분산 투자를 경험하면서 위대한 기업에 하나만 투자하는 게 답이구나. 이걸 지금 3년 동안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까지 만들 정도니까 완전 테슬람 투자자가 된 거죠. 그럼 이분의 앞으로 10년 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00까지 떨어졌을 때 남편에게 본인이 죄인인 것 같았답니다. 그런 마음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남편과 함께 속상해 할지언정 그때 테슬라를 팔고 서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도 속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막 강압적으로 해서 팔게 해버리면은 파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어야지만 가는데 한 사람은 테슬라를 믿어. 근데 한 사람은 부정해.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만 부정해도 못 가는 거예요. 두 분이 간 거지. 이분들의 10년 뒤 한번 또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피디님, 우리 이거 한번 봤던 기억 납니까? 방금 그 애플 주가가 83년도에 0.09달러가 지금 2,100원 올랐잖아요. 1988년에 우리나라 사회초년생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었어. 근데 그게 지금 2023년도에 225만 원이라고 한들 30만 원이 급여가 10배 오른 겁니까? 그냥 1988년도부터 매년 5.93%씩 급여가 오른 거야. 평균 급여가. 그랬더니 225만 원이 된 거지. 그거를 지하철비에 대입을 해보면 지하철비가 1988년도에 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5.71%씩 지하철비가 오른 거야. 30만 원하고 225만 원 오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225만 원은 사실상 30만 원인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럼 앞으로 5.93%씩 또 매년 급여가 오르겠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2040년이 되었을 때 평균 급여는 6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이 6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의 225만 원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면 투자가 너무 쉬워집니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금의 투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과거에. 금 투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1988년도에 금 1g이 1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자에 금 1g이 83,000원입니다. 그럼 8배나 오른 것 같지. 하지만 매년 5.94%씩 오른 겁니다. 그럼 금은 그냥 돈의 가치를 그대로 보관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안전 자산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1988년도에 30평대가 8,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2억이 됐잖아요. 아파트 값은 9.74%씩 오르는 거야. 급여는 5%씩 오르는데 아파트 값은 9%씩 올라요, 매년.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4%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4%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삼성전자가 애플과 비교하잖아요. 1988년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어요. 1조 원. 애플의 시가총액은 6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이 회사하고 이 회사는 5조 원 차이예요. 지금의 2023년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단한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면 너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 회사들이 1988년에서 2023년이 됐더니 삼성전자는 446조가 됐어요. 1조가 446조가 됐으면 446배나 오른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애플은 3,740조가 됐어요. 둘이 처음 시작할 때는 5조 원 차이였는데
지금은요 3,300조 차이가 납니다. 5조 원 차이가 3,300조 원 겹쳐났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불과 18.7% 대비 20.1%로요 1.5% 차이예요. 연평균 1.5%씩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더니 3,300조의 차이로 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1.5%가 이렇게 무서운데 아파트 상승률 우리 급여 5% 대비 9.74% 4%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서민으로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노력을 해도요 아파트는 우주 팽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가의 상승률보다 더 자산을 크게 불러가려면 최소한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든지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겠죠.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고 애플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알았다면 노후가 걱정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업을 알고 있습니까? 테슬라를 알고 있고 지금 이 티티코코 이분이 테슬라를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하고 10년 뒤, 2030년, 2040년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를 봤더니 애플은 1988년도 대비 20.18%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88년도 4조 원 회사에서 지금 3,300조 원 회사가 돼서 매년 21%씩 올랐고 아마존은 1997년 1조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 1,835조 원이 된 거예요. 매년 32.57%씩 성장을 한 거죠. 1997년도 이후에는 아마존의 성장률이 지금까지는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쯤에 제프 베이조스가 전 세계 부자 1위에 올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도에 5조 원으로 상장을 해서 5조 원 회사가 13년 만에 1000조가 된 겁니다. 200배가 오른 거죠. 50.06%. 1988년도부터 40년 동안 매년 20%씩 상승했다는 거를 40년 동안 입증을 했으면 앞으로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40년도쯤에 급여가 500만 원 될 거다. 그게 놀라운 일인가요? 5%씩 오른다는 거 알았다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40년간 20%씩 올랐다는 걸 알았다면, 입증을 했다면 앞으로도 20%씩 오르겠죠.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주가가 3,000조 원이 넘었어.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얼마가 되냐면 일경회사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애플 또는 테슬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중에 최초로 일경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애플 꿈의 시총 1조 달러 돌파. 오늘 가격에 애플이 여기 있죠. 2.79조 달러 회사죠. 지금 3조 달러 회사가 거의 다 됐죠. 이 뉴스를 보면 애플이 시총 1조 달러가 됐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2018년 8월이에요. 2018년 8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1조 달러 회사가 될 수가 있냐. 이때 2018년도 사람들에게 애플은 1조 달러가 아니라 이제 5년 뒤면 3조 달러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야, 지금 1조 달러만 돼도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큰데 거기서 3배가 더 올라간다고? 그런데 됐잖아요.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가 입증하는 거예요. 매년 회사 기업 가치가 오르는 만큼 주가는 그대로 정비를 해서 수렴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애플이 20.18%니까 지금은 3,740조에서 내년에 4,494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률 20%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9년이 되면 일경 천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매년 50.06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50.06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0조니까 내년 이맘때 1599조가 돼 있을 수 있죠. 1599조면 50% 오른 거예요. 오늘자 주가 250달러에서 50%가 오르면 125달러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375달러 돼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아직도 정고점이 414달러인데 그 1500주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테슬라가 50%씩 오르면 2400, 3600. 사람들이 테슬라가 3600달러가 되면 애플을 뛰어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는 애플과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거야. 이런 말 나왔잖아. 그럼 아람코는 일단 제쳐놓고 애플만 놓고 봐도 애플이 이미 3740조인데 테슬라가 3740조 거의 가까이 왔지. 이걸 넘어서면 이제 애플을 뛰어넘을 거라 하는 거잖아요. 애플은 가만히 있나?
애플은 테슬라가 3,600조쯤 됐을 때 이미 20%씩만 상승을 해도요 6,400달러가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슬라가 말하는 애플을 뛰어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5,400도 아니고 8,100도 아닙니다. 8,100이 돼도 애플은 9,300달러 회사가 돼 있고요 2029년에 가서야 애플이 일경이 넘어가잖아요. 애플이 먼저 일경 넘을 수도 있어요. 일경 1,000달러의 회사가 되었을 때쯤 테슬라가 일경 2,000달러가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테슬라가 애플을 따라잡는 시점은 3,700조가 아니라 이 속도로 간다 그러면 2030년쯤 돼서 테슬라가 일경을 넘어섰을 때쯤 애플을 아마 따라잡을 것이다. 저는 40년 동안 이걸 입증했다면 이 회사의 성장률은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투자라는 거를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을 3차까지 성공을 해서 그게 잭팟을 터트리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입니다. 근데 진짜 투자는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류현진이 1,000억을 벌어요. 그러면은 지금 류현진이 4년 계약에 1,000억을 받았거든요. 토론토라는 프로야구단은 류현진이 우리 팀에 와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잘 던져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1,000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LA 다저스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1,000억을 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은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면 혹시나 개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회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하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그거 보고 저희가 대출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그동안 과거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과거가 입증이 되면 대출을 해주고 이게 바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만 투자라는 거를 기업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 기업에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요 결론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걱정한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13년간 테슬라가 주가로 이렇게 입증을 했고 테슬라의 성장으로 입증했잖아요. 20년 동안 입증을 해준 이 회사와 이 기업 CEO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절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신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애플은 100% 신용이 있는 회사입니까? 애플은 전 세계의 투자 회사 중에 그래도 가장 신용이 높은 회사죠. 그렇다 그러면 애플이 20%씩 입증했으니 앞으로 2040년까지 20%씩만 또 똑같이 올라주면 애플은 8경 5천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700조니까요. 애플이 3경에서 8경이니까 20배 이상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2040년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는 50%씩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 1,000조에서 105경 7천조 회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0조 대비 100경이니까 딱 1,000배네요. 50%씩 오른다고 했을 때. 그것도 자동차 회사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입증을 한 걸로 50% 인정을 받았다 매년. 그런데 현재 자동차 회사보다 더 큰 회사들이 지금 나오죠. 그게 다 테슬라에 포함돼 있어. 50%만 유지해도 1,000배가 오른다.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만 봐도 30%만 잡아도 2040년에 9경 2천조가 돼 있어서 30%씩만 올라도 애플을 앞지를 수가 있습니다. 9경이면 지금 1,000조 대비 90배가 되겠네요. 오늘의 테슬라의 주식을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40년이 됐을 때 90억이 돼 있고요. 50%씩 올라준다 그러면 1,000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의 사연을 읽어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죠. 왜 우리가 2040년까지도 아니고 2030년까지도 갖기 어려운 지금 불과 2019년 말에 시작을 해서 23년인 지금 3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사연들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똑같은 사연들이 반복적으로 생겨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밖에서 흔드는 걸 떠나서요. 이분은 지금 밖에서 흔든 거잖아요. 안에서 또 흔듭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와가지고 누가 아파서 수만 가지 사연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40년에 1,000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90% 이상 이거에 대한 공감하고 확신 갖고 계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정말 1% 미만이 2040년까지 지금 수량을 확보하고 늘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피디님?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걸 확신을 갖는 사람은 10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내가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이 나무가 넘어갈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한 3번 찍다가 포기할걸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테슬라와 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쉬운 건지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어떤 행보 하락장이 오든, 또 전쟁이 터지든, 금리 인상이 되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을 더 갖는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맹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맹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고, 오늘 이 사연자분을 통해서 이런 하락장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심지어 보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남편을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 정도로 나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있고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면, 말을 하면 안 듣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개사해서 내 마음을 들려주면 그 정성이 예뻐서라도 듣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 아마 되게 현명한 아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티티코코님 덕분에 여러분하고 한 번 더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2040년까지 우리가 즐거운 투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까요. 항상 저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테슬라 투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사귀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잔인한 것을, 작은 손길로 닿은 종목, 겁없이 감히 시작한 투자, 몹시도 좋았던 주가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자랑도 했던 상승의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하락,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햇살처럼 반등해줬다. 널 팔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허무한 것을, 수익 줬다 다시 뺏어간, 다시는 없을 너라는 종목,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폭등하기 전 그 작은 수익률에 팔아 빗물처럼 나는 울었다. 한 번쯤은 부자 되고 싶었던 바람, 나까지 사게 만들어